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문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중에서 연배당이 8%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배당주지만 배당 가치주로서의 성격도 있어서 이 기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차의 현재 주요한 사안들 모두를 다뤄보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우선 현대차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얘기하기 앞서서 자동차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은 일단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그래서 시크리컬 인더스트리라고 하죠.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 소비량이 늘면서 실적이 오르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경기가 좋았을 때 먹었던 성장물을 다 뱉어버리는 그러한 판매 감소를 큰 폭으로 겪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좋을 때 연 20% 30%씩 이익이 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20% 30%씩 이익이 안 좋아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그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리스크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진폭이 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크고 또 진입장벽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경쟁자가 없는 것은 어떤 우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그 기존 산업 내에서 기존 경쟁자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도 안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품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인데 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라는 자체 부품 회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에 민감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 관세,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요새 미국발 관세 전쟁이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따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물론 차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수 비중이랑 수출 비중이 비슷해가지고 전형적인 수출 주도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또 자동차 유형에 따라서 판매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절반이 SUV 같은 차가 들어가는 RV입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 정도가 승용차, 그리고 아주 한 10% 정도가 상용차라고 해서 어떤 트럭이나 그런 버스 같은 상업용 자동차에 할당이 되고 있고, 요 기타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건지 찾아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관세 이슈가 들어가 있는 이 컨센서스를 좀 보면요. 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가 평년 수준으로 회귀를 할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만은 지금 자동차 경기가 뭐 호황은 아니더라도 불황까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이거를 뜯어보면 관세 때문에 판매가 자체가 올라가지고 요 매출액 자체는 높게 잡힙니다만은 그 세금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이익은 영향이 없어가지고 수익성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배당주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이 배당률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스케일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경쟁사가 되게 많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추려보면은 도요타, GM, 테슬라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도요타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기술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여태까지 주요 전략으로 써 왔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면서 갑자기 2030년도에 전고차 배터리를 단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죠. 이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이 배터리 업계 중에서 굉장히 프리미엄 배터리에 속하고 한 번 충전했을 때 되게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안정성 높은 배터리로 뽑힙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 도요타는 배터리 쪽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사의 특징 중 하나고 또 카쉐어링 서비스도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또 테슬라를 보면은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일단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고 자율주행 기술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도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GM을 보면은 이 오일 쇼크 때 한번 몰락을 한 회사인데 아직도 견조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지금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35년도에 내연기관 판매를 아예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도요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2000년대 초부터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꽤나 앞서 있고요. 이 글로벌 시장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삼성 SDI가 요 상용화 중에서는 제일 빠른 목표를 삼고 있고, 또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에코프로까지 네 가지 기업이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자동차 기업이면서도 또 배터리 기업으로서도 영향력이 큽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 유명한 CATL이랑 비아디가 똑같이 전기차 기업이지만은 배터리 기술을 크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전구차 배터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 피처엠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전구차 배터리는 일단 극한 상황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고 안정적이면서도 에너지 효율성이 강화가 되었고, 또 충전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은 거리를 갈 수 있어가지고 그 점도 기존 배터리에 비하면은 우위라고 합니다. 아까 테슬라에서 다뤘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다뤄봤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하냐를 알아보려고 순위를 찾아봤는데, 일단 1위가 구글 알파벳에 속한 웨이모입니다. 그리고 2위가 바이두, 중국 기업이죠. 3위는 모르고 엔비디아도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테슬라가 의외로 순위가 낮더라고요. 20위에 위치를 해 있던데, 그 FSD 기술이 유명한데 왜 이렇게 순위가 낮냐 한번 보니까 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랑 결합성, 안정성이라든가 네트워크성 등을 고려를 해서 순위를 매겼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이 모셔널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기업이 1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서 오토노머스 A2G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일단 비상장 기업인데 나중에 일단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현대차가 우리가 몰랐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좋습니다. 일단 저만 몰랐던 걸 수도 있죠. 근데 주변에서 자율주행하면 보통 테슬라를 떠올리지 현대차를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미국에서 모셔널이 아이오닉 5를 가지고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서울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ADAS 레벨이 보면은 현기차가 테슬라랑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째 테슬라만 부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외부 상황을 알아봤으니까 내부 상황을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이 회사가 일단 글로벌 경쟁력이 좋죠. 그리고 차종도 다양하고 기술 경쟁력도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라기보다는 어떤 신규 경쟁자 유입을 막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업계의 특성이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약점이 이 R&D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현기차가 규모가 저 회사들에 비해선 작긴 하지만은 이 R&D 규모가 확실히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게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기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새로운 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차일 텐데, 이 자율주행차랑 전기차는 다 아실 거고, 자율주행차는 좀 전에 다뤄봤고, 수소전기차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현대차가 수소차에 굉장히 열성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수소차 시장은 원래는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 현대차는 이 글로벌 점유율 2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이죠. 근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AI 시대 이전에 미리 AI에 투자해 놨듯이 현대차도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수소차가 상용화되는 시대가 온다면은 거기서 선점 효과를 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차가 PPT에 쓰진 않았는데 이 수소차가 전기차 대비해서 가지는 강점이 많습니다. 전기차는 급속 충전이라고 해도 한 기본 3, 40분 충전이 기본인데 수소차는 일단 5분이면은 충전이 끝나고요. 빠르면 3, 4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비해서 한 번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길다고 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특징이고, 아직까지 수소차가 굉장히 시장 규모가 작지만은 이 시장이 급성장할 때 이 기술력을 미리 닦아놓은 현대차가
굉장히 앞서 나갈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소차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024년도에 현대차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사장 되시는 분께서 수소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준비된 사업자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사회 다음을 수소사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소차 시장을 이제 팔로우업 하면서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시장 규모가 작아가지고 아직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만은 일단 계속해서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배당주로서 매력을 좀 분석을 해볼 건데 보면은 32년 동안 배당금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일단 경기가 나쁠 때도 크게 배당금을 줄이진 않았고 보면 경기가 좋아질 때마다 사이클이 돌아올 때마다 배당금을 크게 늘려가지고 일단 지금 배당금이 이제 연 13,000원, 13,000원 정도의 잔리를 하고 있죠. 2025년도는 아직 반영이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 성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투자할 가치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현대차 기업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